네, 여러분, 드디어 이세인처 파트 끝났습니다. 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법 이번 파트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서, 이제 특히나 더 재밌게 듣기를 바랬는데, 그러셨길 바랍니다. 이번 의사결정 파트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랄까, 훨씬 더 광대하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지가 특히나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동기에 비해서. 네. 진짜 이론 양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뭔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일단 그걸 다 이해해서 어떻게 잘 분류를 잘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될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 위해서 정말 많은 이론들을 많이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글쎄, 제 성미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런 현상이 있어 하고 그냥 그런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를 설명해줘도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이제 설명을 하는 편이라서, 대체로 그런 편이라서 그 많은 내용을 최대한 이해해서, 근간까지 이해해서, 그거를 최선의 구조로 잘 설명하려고 그런 면에서 되게 공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냥 너무 많은 현상들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원리들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다 기억하거나 하진 못하더라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그걸 응용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실제 지식을 활용하기 좋은 게 그런 원리를 파악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일단 바라요. 전에 개요를 설명했을 때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런 매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이 매력이 있고 한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 되게 다양한 분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정보 처리 이론에서 뭐 지각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뭐 기억도 연관이 있을 거고 뭐 여러모로 되게 그런 개별 현상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리 원리를 도출해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시들을 덧붙여 나가면서 실제 활용하기 좋게끔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집어넣는 방식을 취하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천천히 복습하면서 알아가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찾아 나가는 것도 나름 재미거든요. 이제 저는 여러분의 재미를 함부로 빼앗고 싶지 않아서 잘 복습하셨, 그러니까 잘 다시 음미하시면은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특히 그런 네. 좀 뭐랄까 이런 각 파트는 그 각 파트만의 좀 그런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의사결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재료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그런 원리라 해야 될까요? 기반적인 그런 사실 실질적인 그런 간결하게 축소시켰을 때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려면 엄청 압축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이제 오히려 그렇게 너무 너무 간소화된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의사결정 이런 그러니까 행동경제학 같은 응용 경제, 응용 그런 분야를 맛을 제대로 살리기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분야의 이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례들로 실제 그런 어찌 보면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야랑 접목되면서 그 더 세부적인 상세한 여러 사례들을 다루는 편이 이 파트에서만 낼 수 있는 이 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구성과 그런 맛이지 않나 싶어서 좀 더, 그래서 열심히 그런 이론, 예시, 사례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어찌 보면 욕심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이때 아니면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하겠냐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의사결정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간 구성에 대해서도 좀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이가 다시 하죠.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라는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중앙에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심에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 관련이 안 된 부분이 없기도 하고 애초에 약간 구성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순서를 동기 다음에 의사결정을 했는데 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의지력으로 대표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지력과 노력을 통해서 제 목표를 이제 세워서 추구하고 이제 그래서 그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동기 바로 다음 뒤에 냅둬서 어째서 우리가 그런 의지력과 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의지력이 좌절이 되고 또 어째서 우리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가라는 일종의 좀 대척점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런 대치되는 거를 조금 전달하고자 의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동기만으로는 모든 거를 해결하기는 힘들고 사실 이런 의사결정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로 뒤에 있을 이제 자동화된 습관이나 이제 학습 환경의 영향이라던가 아니면은 감정이라던가 사회적 관계 뭐 사회적 중거점 기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뭐랄까 향후 뒤에 있는 파트도 결국에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뒤에 있는 파트의 소위 빌드업이죠.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제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기와 대척점에 있으면서 또 그 동기, 그 동기 외에도 다른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세 가지 같은 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미리 좀 깔아놓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배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뒤에 있을 전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파트들을 나눌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어, 앞의 내용을 선행해서 들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그걸 추구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각 파트들을 되게 독립적인 파트로 생각해서 각 파트는 그냥 해당 파트 내에서 완결성이 있게끔 해당 파트만 따로 들어도 그냥 큰 문제가 없게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들을 순서대로 들었을 경우에는 해당 이전 파트들에 있던 내용들을 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율하죠. 음미를 하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더 이런 이전이 되는 파트들은 좀 더 분간이 됨과 동시에 좀 이후 파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기반이 되는 좀 이해하기 좀 좋은 그런 내용들을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사결정이라는 파트는 되게 중앙에서 많은 파트들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뭐랄까 다리 역할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긴 한데 그냥 그런 중간에서 잘 이어주는, 잘 설명해주는 그런 파트로서 역할을 하기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그런 세부 파트들을 좀 더 깊게 파봐야겠죠.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분량이 어떻게 될지는 구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약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이런 흐름 자체를 좀 의식하면서 하기도 했고, 아, 네. 분량을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약간 감만 잡아놓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딱 자리만 딱딱 잡아놓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중이라. 그래서 또 만들 때 까봐야 이제 알 것 같기는 한데, 벌써부터 이제 의사결정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막 그 학습과 습관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좀 쉬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으로는 좀 이제 좀 당분간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음 파트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전달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내용도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여기서 이 정도 내용 하면 될까? 근데 이 내용으로 분량이 나올까? 이거 분량 안 나오면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혼자 시뮬레이션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좀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에서 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런 목표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니면 이런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끝난 김에 그냥 어떤 생각으로 얘는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런 구상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얘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이제는 다음 파트 준비하면서 좀 쉬어갈까 하는데, 사실 동기 끝나고 나서 푹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들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 파트 끝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진짜 푹 쉬기만 해야지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쉴 생각이고, 쉰 다음에 이제 또 빠른 시일 내에, 네, 만들어서 학습과 습관 올려야죠. 네. 이번에도 예상 기하는 작업 자체에 따지면 얘도 한 달쯤 되려나요? 예, 그게 사실 동기 끝나고 동기 했을 무렵만 해도 아예 하나도 그런 이 유튜브 영상 만들기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처음 해봐야 됐던 것들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의사일장 할 때는 그래도 좀 이미 좀 해본 절차들이 있으니까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분량에 치여가지고 오히려 더 걸렸죠. 뭐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단 이번에도 한 달을 목표로 하지만 좀 이것저것 쉬기도 하고 생각보다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일단 목표는 그래요. 최대한 빨리 완성되는 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을 만한 영상의 퀄리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의사일정도 그랬었기를 바래요. 네. 기다리는 게 그렇게 뭐랄까, 쉬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되게 차고 좀 즐거웠다. 좀 그래도 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다. 라고 그렇게 되게 바라면서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도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그렇게 됐기를, 그냥 그 정도로 될 만큼 좀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될지는 또 해봐야 알죠? 네. 아직 제대로 막 취업회복을 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아직 시작만, 아니 뭐 이제 막 끝났으니까요, 사실상. 그래서 준비해봐야 아는 거긴 하는데, 그랬으면 싶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끝났으니까 당분간 좀 쉬고 되는 대로 오겠습니다. 만약 하다가 좀 너무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좀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중간에 한 번씩 그냥 아무 말 하러도 이렇게 놀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